자, 국민들이 이렇게 6.25 전쟁 이후 최대 재난인 우한 폐렴 지금 재앙을 겪고 있는 와중에 국민 발안 개헌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발의해서 지금 국회에서 이 정식으로 148명이 발의 과반수 조건을 넘겨서 그리고 이 청와대가 3월 10일 날 이 사실에 대해서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공고 중에 있습니다. 33년 만에 진행되는 개헌을 굳이 이 우한 폐렴의 재앙의 와중에 이걸 갖다가 국회 표결을 갖다가 시도하는 이런 일이 이게 정상이냐? 저는 매우 비정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어도 개헌에 대한 공고는 온 국민이 다 알 수 있을 만큼 언론에서 이렇게 떠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개헌 공고라는 것은 법률도 아니고 헌법을 바꾸자는 건데 원포인트 개헌이라도 그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이유가 이후에 있을 의원 집정부제 본 개헌을 하기 위해 여당이 주도하고 또 현재 모양새는 여당의 의용 그리고 관변단체격이라고 볼 수 있는 여당을 떠받들고 있는 민노총 참여연대, 경실련 그리고 YMCA, YWCA 같은 그런 색깔이 분명하게 좌파적 단체들이 그 부분을 이 발의를 추진하는 모양새입니다. 물론 이들도 지금 문재인 패거리의 정치인들에게 지금 동원되어 이름을 빌려주고 있을 수 있죠. 다만 그것을 추진하기 위한 조직으로 실제 추진체로는 누군가는 책임지고 해야 될 거니까 그걸 국민주권회의라는 좌파 단체에서 거기에 보수 쪽의 사람들도 집어넣어서 그걸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민노총 참여연대 등은 거기에 지금 둘러리를 써서 100만 명의 개헌을 발의하면 언제든지 국회에서 의결 처리하고 그리고 국민투표까지 가도록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국민주권연대의 뒤에는 문재인이 있다라는 것은 그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국민주권연대 거기에 핵심적인 간부로 지금 이석연이 있고 또 박형준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리고 김형호가 그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지고 개헌에 참여해 왔다는 것은 세상이 다 아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당의 대표 황교안은 일찌감치 1월 22일 날 검찰 조직 해체의 와중에서 느닷없이 총선 승리하면 개헌하겠다고 자기 입으로 자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김무성은 2월 11일 날 자기가 주도해서 참여연대, 민노총 등으로 이루어진 국민발안개헌연대라는 국민주권연대의 하부 조직을 통해 가지고 같이 나란히 서서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을 데리고 11명이 원포인트 개헌을 하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이때까지의 대목을 보면 이것은 주도는 몇 년 전부터 친문들이 해왔습니다. 박정권이 무너지니 자기들이 다 묻고 싶지 이혼 집정부제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집권을 하고는 개헌을 또 이야기해 왔는데 그 개헌은 이혼 집정부제 개헌이 아니라 친북적이고 사회주의적인 개헌을 이렇게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신감을 잃은 보수 측은 2018년 4월 달에 일찌감치 이혼집정부제 개헌을 당시 한국당의 의총에서 결의를 해놨어요. 그런데 문이 최근에 온갖 형태의 의혹과 비리 게이트 등에서 등장되기 시작하면서 테러가 급이 나니까 지난 연말부터 총리 후보자였던 정세균을 내세워서 이제 개헌을 하자고 던졌고 그리고 황교안은 1월 20일 날 회견으로 화답을 했고 김무성이가 2월 11일 날 국회 회견으로
실행에 옮기겠다고 선언을 했고 2월 24일 날 지금 138명의 발의자를 확보해 놨다 했고 그리고 이들이 3월 6일 날 국회 148명의 발의자로 개헌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의 모양새로 보면 분명히 미래통합당이 가담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들이 개헌을 하겠다라고 한다면 이들을 문정권을 저지할 수 있는 보수 야당의 대표로 이들에게 표를 총선에서 찍어주는 것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문재인이 심판한다고 전부 바람을 잡아서 미래통합당으로 합쳐라고 했지. 그러지 않았습니까? 모든 각 흩어진 보수의 정파들을 합쳐서 미래통합당이 구성되는 과정에 조중동이고 보수진영 전부가 다 문재인 심판 탄핵을 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생각하고 모았지 개헌을 하라고 모아준 건 아니에요. 문하고 뒷거래를 하는 개헌을 하라고요. 그런데 통합을 할 때는 문을 심판한다고 탄핵한다고 모아놓고는 통합하고 나니까 실제로는 문과 지금 거래하는 테러를 서로 보장해주고 권력을 나눠 가지는 지금 그런 개헌을 하겠다라는 것이 미래통합당의 입장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이런 의혹들이 온 사방에 퍼져나가고 있어요. 지금 각 이 자유공화당입니까? 그 당에서는 지난 토요일 날 개헌 반대한다고 기자회견도 했고 신문관계도 내고 있고 친박신당도 그렇게 발표를 하고 개헌을 저지하기 위한 조직까지도 만들었어요.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개헌을 해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고 그리고 헌변도 국민개헌 발언권을 주는 개헌안을 반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 했는데 지금 이 안이 지금 국회 투표를 빠르면 3월 27일 늦으면 3월 30일쯤 행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희한한 거는 이 안에 대해서 다들 침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안을 갖다가 신문 일면에 내걸고 반대해야 될 조선일보는 현재 이 안에 대해서 말 한마디 하고 있지 않고 TV조선에서 3월 8일 날 한번 이런 일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고 그리고 제일 끝부분에 일각에서는 일부 대형 이익단체에 의해 개헌 발의가 남발될 우려와 함께 충분한 국민 여론 수렴이 없었다라는 점에 대한 지적이 나온다. 요렇게 하고 끝냈습니다. 자, 그런데 뉴스 브리핑을 비롯해서 지금 좌파 쪽에서도 유재일 평론가 그리고 이대순 변호사 지난 금요일날 저하고 같이 생방을 했죠. 반대하는 사람도 나오고 있고 또 우파 측에서 유튜브 하는 분들 중에도 그래도 몇 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밀어붙이다 보니까 국민발안 개헌 제도에 대해 발빼는 통합당 의원들이 조금씩 생기고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부분에는 보수 진영의 항의를 의식한 걸로 보인다는 겁니다. 자, 이 발의에 동참을 했던 백성준은 실무진이 착오해서 서명 날인하게 됐다고 철회 성명서를 냈습니다. 발의까지 해놓고 철회 성명서를 냈다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본인이 국회에서 표결할 때 분명하게 반대를 하라는 겁니다. 발의에 동참했던 박명재도 권력 분산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아닌 개헌 절차만을 규정하는 개정안에 크게 당황스러워 국회 의원과의 공동 발의 철회를 문의했다. 의결 과정에서 분명히 반대할 거다. 자, 그런데 지금 3분의 2 이상 이렇게 동의를 얻으려면 196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49명, 148명의 발의자보다 49명이 더 넣으면 가능한데 지금 148명이 발의했을 때 민주당에서도 바빠서 그랬는지 빠진 사람들이 몇십 명 있었어요.
그래서 이들까지 싹 동원되면 이 49명이 크게 어려운 숫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죄다 발을 빼면 충분히 가능한데 개헌안에 서명한 미래통합당 의원이 22, 비례한국당 의원이 1명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지금 최종 국회 표결에서 이를 저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철회해달라고 해도 일단 공고가 붙으면 국회 표결로 가게 돼요. 그리고 개헌안은 국회에서 법사위나 이런 부분에서 서로 의논해서 개헌안을 이렇게 수정하거나 부분 수정해서 고치기가 불가능하고 그냥 발의되고 공고되면 그 발의된 안 그대로 본회의에서 표결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안이 어떻게 발의되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이 개헌안이 발의됐다는 걸 국민 중에 아는 사람이 제가 볼 때 한 10%나 되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는 이유 중에 제일 큰 것은 언론이 침묵하게 있다는 겁니다. 언론이 침묵하니까 국민이 모르는 거죠. 그러면 문 정권의 의도가 좌든 우든 개헌안 발의에 대해서 국민들이 모르게 하고 지도세도 모르는 날치기, 그러니까 도둑이 담 넘어가는 식의 지금 개헌을 표결을 국회에서 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얼렁뚱땅 국회에서 196명을 넘기면 투표날 투표하러 가보면 느닷없이 국민투표가 있어요. 국민이 100만 명 이상이 개헌을 발의하면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국민 입장에서 그냥 국민이라면 그 국민이 민노총인지 참여연대인지 이런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서명만이 100만 명을 넘길 수 있다. 이런 거를 염두에 안 두고 그래서 친북적이고 사회주의적인 요소로의 개헌이 진행될 거다. 물론 이원 집정부제로 가겠지만은 그 정서는 바탕에 곳곳에 그런 것 요소들이 깔려 있을 거다.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왜 개헌을 국회의원하고 대통령만 해? 국민도 해야지 하고 쿡 찍어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자, 이걸 노리고 지금 문 정권은 완전히 검은날 밤에 캄캄한 길을 걷는 것처럼 이렇게 도둑질 하듯 개헌안을 조용조용히 국회 표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민주주의 국가에서 33년 만에 개헌안이 국회에서 발의되었으면 그 발의된 개헌안을 가지고 활발하게 토론을 해야 되고 왜 이 대목에서 개헌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부터 그 내용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부터 충분히 보도되고 토론되고 공청회도 이루어지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을 지지하는 좌파 언론들은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고 희한한 거는 이런 부분들을 신문 일면에 깔아서 보도해야 될 조중동 등 보수 언론들조차도 침묵을 지키면서 사실상 문의 도둑 개헌안이 통과되도록 지금 방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뭔 말을 하는 것이냐? 자, 이번에 통과된 이 안을 중심으로 그래서 사실상 이번에 김무성 등이 주도한 국민바람 개헌이 통과되면 국민바람 개헌을 핑계로 해서 총선이 끝나고 나면 곧바로 본개헌을 하기로 묵시적으로 합의가 되어 있으니까 한국 사회의 좌우 기득권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반대한다 이건 안 할 거니까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을 거니까 너네들이 통과시켜라 주도해서 이것이 보수 진영의 미래통합당의 황교안이 그리고 지금 조선일보, 동아일보 등 이 보수의 기득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포지션이다. 저는 그렇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다면 이건 보수가 아니라 썩은 문드러진 자들의 기득권 연합체다. 이건 타도돼야 될 대상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왜 도둑 개헌을 하느냐 이 부분을 지금
들고 일어나서 문제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도둑견. 어떻게 견이 이렇게 살금살금 도둑놈 담 넘어가듯이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침묵하고 있는 이 보수 진영의 기득권 세력들은 이게 도대체 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자기 집에 들어와서 보석을 훔쳐서 담을 넘어가도록 이렇게 그냥 자는 척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보수 기득권의 지금 행태들입니다. 다만 이 부분을 지수되고 있는 것은 보수의 이 아스팔트들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이걸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개헌 저지에 국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때입니다.